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혹시 이런 관찰하신 적 없습니까?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더 좋은 그런 각 단어의 합보다도 더 좋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두 개가 합쳐져서 더 나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관찰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 후자 되는 쪽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회주의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죠. 주의자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도 그 자체로는 어떤 지향성도 가지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라는 말과 주의자가 합쳐서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묻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회를 쫓아다니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회주의자라 하면 저희들은 그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회주의자의 반대되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은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반대되는 것은 원칙주의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원칙주의 또는 원칙주의자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관성 있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무너지면 어찌 될까요? 법정에서 일관성이 무너지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일관성을 잃게 되면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 일관성을 잃게 되면 우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성이 바로 신뢰를 낳기 때문입니다.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신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다시 기회주의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말로 돌아가면은 아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묻어나는 것은 어떤 그냥 기회를 쫓는 것은 좋지만은 기회를 쫓아 자신의 어떤 일관성이 없이 말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기회를 쫓아다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쫓으면서도 어떤 자신의 원칙과 그런 것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회를 쫓는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텐데 어떤 원칙도 없이 말이죠. 그죠? 어떤 자신의 이익, 부귀 영달만을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기회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직장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나 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가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워라벨,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면서 그죠? 가정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은 아마 직장에서 오늘 우리 팀 야근하면서 뭔가 일을 좀 하자 동참하지 않을걸요. 직장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때는 직장이 중심이었던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직장이 중심인 사람은 가정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요. 물질과 정신, 가정과 직장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과 법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과 법칙. 아마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론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론은 지배적이긴 하지만서도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상대성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이론이 나오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전의 이론이라고 합니까? 이거 자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공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확정적입니다. 불변이에요. 그 자연의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을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펜을 놓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땅으로 떨어지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중력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매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 자전의 원칙, 법칙 또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닌가요? 제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신뢰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이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뢰의 원칙, 자전의 원칙 또는 그죠? 중력의 원칙 이런 것들은 지금만 그러할까요? 옛날에는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러할까요? No. 외국도 그러할걸요. 이게 이런 것들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원칙을 어기게 되면 어찌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르듯이 원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원칙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칙이나 변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원칙주의자들은 기회를 쫓기 이전에 준비를 먼저 합니다. 어떤 준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꿈만 꿔서 되는 것 아니죠. 꿈꾸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행운이라는 것은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세네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준비의 원칙은 무시하고 기회만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기회가 왔다 한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잡았다 한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돈이 너희를 따라오게 한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쫓아간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아마 원칙 없이 그죠? 기회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돈이 쫓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고 그죠?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떤 뭔가에 대한 어떤 항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돈이 따라오겠죠. 행운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을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어떤 행운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그죠?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죠?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진 않으셨지만 이런 일과 삶 속에서 익힌 암묵지혜, 그런 말씀,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가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그죠? 일관성이 높아지고 일관성이 많아지고 그 뒤 신뢰가 더 많아지는 그런 어떤 사회, 그죠?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안주는 내가 혹시 살아오면서 어떤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를 쌓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쌓아온 신뢰를 내가 원칙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 있다면 진짜로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또 인간이 그렇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둘러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29번째 로고급 법칙, 기회주의자인가 원칙주의자인가 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